안녕하세요, 영통 베이비하우스 진석굴입니다. 오늘 새롭게 런칭한 스토케 요요 3 언박싱 그리고 조립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조립하면서 처음 봅니다. 리뷰는 저희가 따로 또 올라갈 예정이니까 이 제품에 대한 설명이랑 디테일적인 부분은 리뷰 영상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통 베이비하우스. 우선 구매를 해주시게 되면 요요 3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자가 3개로 가게 되는데, 일단 가장 먼저 이 레그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프로모션 구성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은 꼭 참고해 주시고요. 본인 구매하시는 프로모션에 레그레스트가 포함되어 있는지 꼭 체크해 주시고요. 이렇게 큰 상자가 메인 프레임이 들어가 있는 상자이고요. 이 작은 상자가 바로 컬러팩입니다. 그리고 오늘 해볼 컬러는 아쿠아 컬러로 제가 한번 조립을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요요2 때도 종종 오는 질문이었는데, 이 6플러스라는 표시는 컬러팩의 이름입니다. 이 프레임이 요요3인 거고요. 요요3 네, 써있죠. 요요3. 자, 이게 왜 이렇게 구성이 다르냐면요, 요요 같은 경우는 액세서리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6플러스 컬러팩이 가장 기초가 되는 요요3의 이제 일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에 뉴본 팩 혹은 뉴본 쉘을 통해서 신생아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는데, 그 뉴본 팩에 보면은 제로 플러스라고 돼 있어요. 제로 플러스 팩은 말 그대로 신생아부터 사용을 할 수 있는 팩이고요. 그리고 6플러스는 6개월을 뜻합니다. 6개월 이후부터 사용하는 팩이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숫자가 구분되어 있는 거니까 모르셨던 분들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품을 조립해 볼 건데요. 프레임 상자부터 개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요요2 이전 모델은 본드 포장이 돼 있었어요. 접착제로 뜯는 방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종이 테이프가 추가가 됐고요. 아, 역시 또 유럽 브랜드이기도 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답죠. 요게 아마 어떻게 이제 뭐 사용하는지에 대한 QR일 겁니다. 한번 찍어볼까요? 제가 리뷰 찍고 있지만 시대가 참 좋아졌네요. 네, 바로 유튜브 또 링크로 가게 되네요. 아, 그래도 한국 분들은 이 영상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지체 없이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자 내부에 이렇게 요요3가 접어져 있는 채로 포장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구성품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 꺼내볼 텐데요. 자, 이렇게 캐노피 프레임 따로 포장이 되어 있고요. 등판 부분. 자, 이렇게 등판 부분을 보게 되면 이번에 요요3로 넘어오면서 등판에 이렇게 구멍들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디자인적으로. 통기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프레임 부분에서도 변경 부분이 있습니다. 네, 사용 설명서. 한국어 페이지도 있어요. 컬러팩 상자까지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이렇게 컬러팩 같은 경우에는 다른 색깔을 추후에 구매해서 한 2, 3년 사용하다가 다른 색깔로 교체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미 뭐 2명을 키우고 계신 분들은 컬러팩 하나 더 구매해서 색깔을 섞어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시트를 블랙으로만, 캐노피를 아쿠아로 한다던가, 아니면 뭐 다른 색깔 시트 이렇게 섞어도 되고요. 휴대용 유모차 체급에서 이런 컬러 믹스 앤 매치가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정말 엄청난 구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컬러팩은 개봉하게 되면 등받이, 쿠션, 그리고 캐노피까지 들어있습니다. 구성품에 이렇게 유모차 보관할 수 있는 캐리백이 들어있습니다. 프레임이 씌워져 있던 백이죠. 네, 조립할 때는 이걸 잠깐 치워놓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되게 좋아 보인다. 여기 어디랬지? 수원 영통? 아, 너무 오래 걸리는데? 잠깐! 방문해 주실 필요 없습니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영통 베이비하우스 추가하시면 전국 최저가로 지금 그 자리에서 비대면 결제, 무료 배송 가능합니다. 자, 일단 등판과 프레임, 그리고 프레임에 보시면은 이렇게 전체 시트가 얹어져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을 먼저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저 같은 경우는 조립을 할 때 이 시트 부분에 등받이를 먼저 연결하고 조립하는 게 전 더 편하더라고요. 모양을 잡혀준 채로 조립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등받이 부분을 뒷부분이 위로 오게 해주신 다음에 이 시트의 뒷부분에 보면 지금 제가 이렇게 잡고 있는 고무줄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밑쪽으로 이렇게 등판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씌워집니다. 등판이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요요 플러스하고 2는 이게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재질은 아니었어요. 훨씬 잘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바로 유모차 프레임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모차 프레임 하단부에 락이 있고요. 이 잠금을 풀어주시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런 시트라던가 패브릭이 아무것도 연결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굉장히 빠르게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굉장히 빠르게 펼쳐져요. 혹시나 펼칠 때 주변에 아기나 조립하시는 분 안전 유의해서 펼쳐주세요. 메인 프레임에 등받이 시트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패브릭과 연결했던 등판의 하단부를 보면은 이렇게 흰색 버튼 같은 게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프레임에 이 부분에 연결을 해줄 거고요.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해주게 될 때 이 등판이 뒤로 넘어가야 되는데 혹시 연결을 할 때 이렇게 프레임보다 앞쪽으로 지금 방향을 보고 끼게 되면은 등 뒤로 안 넘어가게끔 조립이 됩니다. 뒤쪽으로 넘어가는 방향으로 옆에 먼저 껴주시고 조준을 한 다음에 이 버튼 눌러서 딸깍 소리가 나게 되면 이렇게 꽂아진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제거하는 것도 다시 잡아당기면 되게 쉽게 빠집니다. 자, 이렇게 했으면 가장 윗부분을 먼저 걸어줄 겁니다. 고리가 있는데요. 이 고리를 유모차 측면 프레임에 이렇게 반대쪽도 동일하게 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방금 꼈던 고리 하단부에 보면 이렇게 벨크로가 있습니다. 벨크로 풀어서 프레임에 한 바퀴 감아주시고요. 이 벨크로는 또 너무 타이트하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패브릭 모양을 딱 잡아주는 용도이기 때문에 반대쪽도 똑같이 벨크로 연결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는 패브릭의 하단부에 보시게 되면 요렇게 또 하나의 벨크로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시트에 먼저 이 패브릭을 껴놓고 하는 건데요. 등판을 연결하게 되면 딱 이 위치에 구멍이 그냥 딱 맞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에 벨크로 넣어주시고 반대쪽도 넣어주신 후에 지금 이렇게 나왔죠? 천장면에서 두 개의 벨크로가 만나도록 이렇게 씌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벨크로도 너무 타이트하게 해주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부분에 있는 벨크로들을 연결을 해줄 건데요. 가장 먼저 가운데 부분에도 이렇게 벨크로가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 벨크로 역시 딱 바닥면에 맞는 위치에 구멍이 있습니다. 이 구멍에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벨크로가 나오게 되면 잡아당겨서 앞으로 가져와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만 되더라도 이제 모양이 얼추 잡아지게 되고요. 종종 무늬가 들어오는 부분이 바로 이 측면 부분 연결하는 부분인데 벨크로를 떼고요. 앞부분, 이 프레임의 위로 오게끔 이 벨크로를 지나가게 해줍니다. 벨크로가 뒤로 오게 되면 이 뒤에 버클과 만나게 돼요. 그래서 1차적으로 버클을 통과시켜 주시고요. 빠져나온 부분을 잡고 다시 앞으로 끌어와서 벨크로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등판과 메인 패브릭을 이제 프레임에 연결했고요. 이제 컬러팩 바로 씌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등받이 부분을 먼저 씌워보도록 할 텐데 이 컬러팩을 씌우기 전에 버클을 먼저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버클 풀어주시고요. 여기 어깨 부분도 허리 부분과 분리를 미리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시트를 딱 얹어 놓으면은 가장 먼저 어깨 부분을 먼저 연결을 해줄 겁니다. 어깨 부분 보면 4단으로 지금 구멍이 나 있어요. 아기의 사이즈에 맞게 원하는 높이에 통과시켜 주시면 되는데 가장 중단 부분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실 이 어깨 벨트만 이렇게 잡아당겨서 놓더라도 이 모양이 이제 얼추 잡아집니다. 이 위치랑 모양이. 어깨 벨트 살짝 올려놓고 허리 벨트 그리고 가랑이 사이 버클도. 자, 이렇게 되면 사실 이 모양이 얼추 잡아집니다. 이렇게 눌러서 빼고 눌러서 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 오! 와, 또 이런 부분에서는 또 디테일이 있네요. 지금 보면은 그래도 이게 아까 패브릭이 접어져 있다가 혹시나 이렇게 메쉬 부분이 찝히지 않도록 붙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이렇게 모양 맞춰주고요. 중간 부분에도 이 벨크로에 보호 패브릭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거를 떼고 벨크로 높이 맞게 붙여주시고, 오, 여기도 있네요. 여기도.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가장 패브릭 앞부분에 보면 고무줄이 하나 달려있는데요. 이 부분에 걸어줄 겁니다. 고무줄을 쭉 가져와서 여기 부분에 이렇게 걸어주시면 컬러팩의 패브릭 부분 조립 완성했고요.
자, 이제 캐노피를 연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컬러팩에 들어있던 캐노피 부분과 프레임 부분이 있었죠. 이걸 이제 먼저 꽂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임을 보시면 작은 프레임과 큰 프레임이 있습니다. 이게 연결되는 부위가 다른데요. 작은 프레임 같은 경우는 안쪽과 바깥쪽 있죠. 이렇게 안쪽, 바깥쪽에 연결을 하게 되고요. 여기 윗부분 바깥쪽에 이 고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고리. 이 고리가 있는 부분에 넣어주시면 되는데 여기 부분 통과시켜서 쭉쭉 넣어주면 됩니다. 쭉쭉 넣어주시면 반대쪽에도 이제 고리가 있어요. 딱 나오도록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큰 프레임 같은 경우는 안쪽에 보면 또 이제 고리가 있어요. 이제 바깥 부분에 있던 고리와 똑같은 고리가 있는데 이 고리 앞부분 여기에 프레임이 들어갑니다. 똑같이 쭉쭉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먼저 넣어주시고요. 캐노피 프레임을 메인 프레임에다 꽂아주도록 할 텐데 큰 부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 힌지 부분에 껴주시고요. 최대한 이제 더 이상 안 들어갈 때까지 이 프레임을 넣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더 안 들어갈 때까지 넣어주시고요. 자, 뒷부분 프레임 여기 핸들 안쪽 부분에 연결하겠습니다. 이 안쪽 부분을 연결할 때 팁을 좀 드리자면 이렇게 꽂을 때 위에서 아래로 꽂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오히려 눕혀놓고 접근을 해서 꺾어주시면서 넣어주시면 굉장히 잘 꽂아집니다.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안 들어갈 때까지 밀어 넣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각각 패브릭에 있었던 요 고리 연결해 줄 거고요. 이렇게 힌지 뒷부분으로 걸어주시고 이렇게 걸어주시고요. 그리고 안쪽 캐노피 프레임도 이렇게 여기 갈고리 부분에 반대쪽도 이 고리를 여기 이렇게 뒤쪽에 걸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캐노피 뒷면 양쪽에 벨크로가 동그란 벨크로가 있는데 이 벨크로 양쪽 다 붙여주시고 캐노피 후면부 여기 뒷면에도 벨크로가 있습니다. 여기 벨크로 부분을 뒤에 벨크로로 연결해 주시면 짜잔! 자, 이번엔 요요3의 레그레스트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이렇게 생겼는데 자,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할 텐데요. 하단부 프레임에 보게 되면 아까 조립할 때 사용했던 벨크로 부분의 옆부분에 이렇게 네모난 약간 각진 프레임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레그레스트가 껴지게 될 텐데 약간 갈고리를 그 틈에다가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힘으로 밑으로 눌러주시게 되면 굉장히 쉽게 껴집니다. 또 요요3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패브릭이 이제 레그레스를 깔끔하게 이렇게 다 덮어지게끔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힘으로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 각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요3의 이제 레그레스트가 폴딩을 했을 때에도 사이즈가 증가하지 않게끔 잘 디자인된 레그레스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 브랜드의 디테일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요요3의 아쿠아 컬러팩 제품을 조립해 보았습니다. 한 10분 안쪽으로 항상 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조립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꼭 직접 조립을 해 보시게 되면 패브릭 부분을 직접 세탁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한두 번 해보시다 보면 금방 빠르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